안녕하세요. 자, 이번 과목 통신 과목이에요. 자, 데이터 통신, 정보처리 기사님들 과목이죠. 정보처리 산업기사님들을 위해서 정보통신 개론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목이 다른 과목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통신과 관련된 과목입니다. 자, 이런 통신 과목을 데이터 통신은 깊이 있게 살펴볼 과목입니다. 깊이를 얘기를 하는 거야. 깊이, 그쵸? 뭐 깊이? 자, 정보통신은 그에 비해서 좀 더 너비를 두고서 평가를 하는 과목인데 둘 다 통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는 통합 강좌 붙여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과목 오리엔테이션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기사, 산업기사 당황하지 마시고,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어떤 관점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입니다. 당연히 기초지식 튼튼하게 해서 이론에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너무 좋지만, 자, 저희는 자격증 시험이죠. 그래서 자격증 패스를 위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자, 이 통신 과목은 벌셔스, VS를 제가 딱 여기다가 적어놨죠. 뭐뭐 대 뭐뭐입니다. 자, 여태까지는 앞에서 다른 과목 들어보셨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정보처리 기사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어서 사지선다형 해서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흑백 논리에 의해서 이거 아니면 이거지 반대 성격으로, 그쵸? 공부를 해 하셨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성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0 아니면 1,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반전이 아니고, 0 아니면 1이 아니고, 그죠? 0대 1, 이게 아닙니다. 참과 거짓의 개념이 아니고, 통신은 개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 뭡니까? 자, 여러분, 아날로그 아니면 디지털인가요? 그게 아니죠. 아날로그의 개념도 있고, 디지털 개념이라는 개념을 따로 잡으시고, 특성을 정리를 하시는 일 하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구별의 기준은 있겠죠. 기준, 분류의 기준은 있겠지만 얘네가 흑백 논리에 의해서 아날로그 아니면 디지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직렬 아니면 병렬입니까? 그건 아니죠. 직렬과 병렬의 특징 따로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죠? 뭐 용어적으로는 동기, 비동기 뭐 이런 개념들을 배울 거예요. 그죠? 만약에 IP가 있으면 야, IP 아닌 것들은 다 뭐니? 따로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특징되는 것들에 대한 벌셔스 비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TCP. 그죠? 예. 근데 여기다 뭘 갖다 댈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얘네들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게 많구나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가 네트워크망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다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라고 제가 왜 적어놨냐면요. 꼼꼼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기본 지식이 꼼꼼하게 그물망 나가지 않도록 개념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 주고 받는 거에 대한 절차적인 마인드, 흐름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냥 무식하게 외운다고 될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 마지막 장에서 많이 배울 텐데요. 프로토콜이 그냥 통신 규약입니다. 규약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죠? 각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적어야죠. 대충,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야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 컨셉을 잡으시고 이 흐름상에서 기본 용어 정의하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과목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과목은 이론 과목이긴 하지만, 그쵸? 기초에 충실한 기본 이론 과목과 최신 IT, 신기술 속에서 매우 방황하는 과목이에요. 자, 통신하면 최신의 과목 맞죠? 자, IT가 발전을 하면 어느 부분에서 제일 티가 날까요?
통신 쪽에서 다른 하드웨어도 그렇지만 통신 기술상에서 신기술이 무지막지하게 쏟아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의 자격증, 이 통신 과목에서 최신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멘붕이죠. 아니, 최신을 알아야 되는 거야? 요즘 나오지 않는 건 공부하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IP 버전 4가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IP 버전 6가 나오고부터 6 문제가 나오기는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 때문에 얘는 공부를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닌 거죠. 얘네는 이론에 충실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신기술 경향과는 좀 거리가 있는 고리짝정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걔도 꼼꼼히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념 이해를 위한 이론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론 과목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 꼭 보셔야 돼요. 최신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과목은 과락을 주의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자, 20문제 중에서 8문제 이상 맞으셔야 됩니다. 과목 과락이 있기 때문에 40% 이상 맞으셔야 되고 개인차 있습니다. 개인차, 특히나 여학생들 통신 과목 좀 어려워하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나왔던 것만 맞으셔도 과락 절대 안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다른 과목은 좀 옛날 강의를 들으셔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통신은 옛날 과목 주구장창 듣는다고 옛날에 촬영본을 듣거나 옛날에 이론 수업을 많이 듣는다고 도움 절대 안 됩니다. 최신 기출 따져가면서 공부하셔야지 똑똑하게 수험생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최신 기출 문제 보시고 최신 기출을 조금 더 많이 보시면 한 문제라도 더 맞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100%가 아니고 101%까지의 노력을 해야 되는 과목이 뭐요? 통신 과목이라는 거죠. 자, 과락 맞지 말고 한방 합격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공부해 나가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관점을 다른 과목과는 좀 다르게 공부하셔야지 똑똑한 수험 생활을 하실 수 있고 한방, 그렇죠? 접속하시고 필기실기 한방에 합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통신 과목은 다음과 같이 5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4 챕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비율 분석을 해놨어요. 최신 신경향에서 최신 3년간 기출, 5년간 기출 분석을 해봤더니 띠리리리릭 이렇게 나왔네요. 고르게 나온 것 같지만 얘 이거 뭡니까? 오타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0% 하려고 하다가 1% 준 거예요. 얘 더하면 110 나와요. 101. 110이 아니고 101%. 자, 요 과목. 버릴까? 버리지 마세요. 왜 버리지 않냐? 시험 문제에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1년에 3번 보는데 1번 나옵니다. 그럼 얘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고민이긴 하지만 자, 통신의 개요죠. 통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알고 나서 이런 기술이 깔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징적인 의미의 오리엔테이션 과목 챕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되고 짧게나마 간단하게 듣고 넘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통신 시스템이 기반이 돼서 그 통신 시스템 내에 데이터 전송 기술이 깔리고 전송하면서 제어가 되고요. 회선망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네트워크 망상에서 통신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 넓은 네트워크 망과 서로 다른 네트워크 망을 연결을 하는데 규약이 필요하죠. 통신 프로토콜 해서 자, 앞에서 배운 내용들 하나하나 묶으면 통신 프로토콜로 되는 거고요. 반대로 통신 프로토콜을 공부하시고 나서 역으로 공부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 5장 통신 프로토콜은 시험 문제 출제 비용도 무려 30%입니다.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얘를 보시고 좀 더 세부 기술로 보셔도 되고요. 얘네들을 묶은 챕터 속의 챕터, 과목 속의 과목이 아니고 챕터 속에 정리하는 챕터로 통신 프로토콜을 싹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데이터 통신 과목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1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통신 개요입니다. 자, 이론 강의 시작을 할 텐데요. 외워야 할 게 많다고 느끼시지 말고 이런 상황상에서 저희가 통신을 하게 되는구나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 창피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봅니다. 자, 그럼 이 슬라이드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데이터베이스 과목 먼저 들으신 분들 보셨죠? 그렇죠? 저희 과목이 뭡니까? 지금 데이터 통신의 개념을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데이터는 뭡니까? 현실 세계로부터 단순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된 사실이나 값. 그렇죠? 자료가 있어야 그 데이터를 통신망에 맡겨서 전송하고 받게 하는 거죠. 반대로 걸쳐서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냐? 관찰을 했는데 온도를 측정해요. 아날로그 데이터가 있고 디지털 데이터도 있죠. 그렇죠? 아날로그 데이터, 그렇죠? 연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측정 값이고요. 얘는 뭐예요? 비연속이죠. 이산적인 값이라 그래요. 뚝뚝뚝 끊어진다. 자, 데이터를 얘기를 했죠. 얘네들이 신호를 타고 옮겨지겠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가 자료를 처리해요. 처리. 누가 합니까? 자,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을 배우셨죠? 그럼 컴퓨터 속에서, 그죠? 데이터를 계산을 하겠죠. 그죠? 컴퓨터에서 CPU가 처리를 하겠죠? 자, 그러면 그 처리라는 관점을 자료적으로 봤을 때, 자원으로 봤을 때 운영체제 과목에서 처리를 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DBMS가 유의미한 데이터로서 관리를 잘 하겠죠. 처리를 해서 뭐요? 의미 있게 의사결정. 이 자료를 통신하는데 할지 말지 정해야 되죠. 그래서 의사결정하기 위한 값을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정보가 나오죠. 자, 그러면 자, 데이터 통신과 정보 통신은 뭐가 다르냐? 관점은 좀 더 좁은 의미로 정리할 수도 있고 넓은 의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ITUT라는 국제표준에서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통신하는 거. 자, 즉 정보를 기계로 처리하거나 처리한 정보를 전송하는 거. 그죠? 전송은 송신도 얘기하고 수신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은 뭡니까? 자, 인포메이션, 정보통신이라는 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나옵니다. 처리 기술. 자, 통신 기술, 전송 기술. 합한 거다, 결합한 거다 해서 통신 처리 기능과 정보 처리 기능은 물론 더 추가적인 변환 저장 과정 추가된 형태의 통신이라서 이게 좀 더 넓은 의미의 통신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데이터 통신보다는 정보 통신이 조금 더 넓은 의미다 라고 알아두시면 광의적이고 협의적인 의미의 통신에 대한 정의가 나오겠죠. 자, 더 이걸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을 보시는 일입니다. 자, 앞에서 두 가지 관점을 얘기를 했죠. 처리를 하고, 그쵸? 보내고 받는 전송을 해야 된다 해서 데이터 통신 시스템, 정보통신 시스템은 전송계와 처리계가 있습니다. 그쵸? 네. 자, 처리계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쵸? 처리하는 기능이라고 하면 누가 해요? 컴퓨터가. 컴퓨터. 그쵸? 네. 컴퓨터 처리를 합니다.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죠. 자, 그래서 뭐 여기에 운영체제, OS가 딸리는 거고,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뭐 DBMS 같은 것들이 딸리고, 이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보조장치들, 외부 장치들이 여기에 딱 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처리계는 이해했어. 저희한테 좀 낯설고 생소하지만 중요한 건 전송계죠. 자, 시험 문제는 분류, 다음 중 전송계가 아닌 것은 3개니까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진 않고요. 그렇죠? 이런 신호변환 장치라든지 통신 제어 장치의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지금 최신 기출로 보자면 신호변환 장치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른 장치에 대해서는 출제 비중이 뚝뚝뚝 떨어지다가 안 나오기까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한테는 이런 용어를 아셔야 그 이후 단에서 펼쳐지는 깊이 있는 이론을 설명을 들으실 때 용어가 낯설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말 장치는 뭐예요? 컴퓨터는 아니지만
정보를 입력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거죠.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죠? 꼭 처리는 안 하지만 보여줘야 되니까. 단순히 입력해줘야, 넣어줘야 되니까 해서 터미널이라는 단말 장치가 있습니다. 터미널. 똑똑한 터미널이 있고요. 좀 바보 같은 터미널이 있어서 더미 터미널과 스마트 터미널 구별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예전에 스마트 핸드폰이 아니었잖아. 스마트폰이 아니었잖아. 그냥 전화 받는 터미널이었잖아요. 그죠? 장치. 근데 이제 좀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약간 컴퓨터와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지만 전송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요? 이론입니다. 이론. 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꾸진 거야. 그쵸? 좀 바보 같은 거야. 기능이 떨어지는 단말 장치가 있고요. 데이터 전송 회선, 서킷. 선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선은 통신 회선. 전송 매체가 있죠. 자, 유선이 있고요. 무선도 여기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유무선 통신 하잖아요. 그죠? 네, 요즘은 뭐 무선이 대세이긴 하지만 전송 회선에는 통신 회선, 라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나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신호 변환도 전송 회선 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 제어 장치. 제어 장치는 전송계와 처리계의 연결단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제어 장치는 단말 장치와 처리계의 중간 제어 기능을 하는 거겠죠? CCU입니다.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짠, 먼저 그려져 있네요. 제가 그리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요즘 이런 모니터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통신 시스템의 구성 한번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통신 시스템은 전송계가 있고 처리계가 있다. 자, 처리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왜? 컴퓨터니까. 컴퓨터. 자, 컴퓨터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는 거죠.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컴퓨터와 자, 호스트, 단말 장치가 주고받습니다. 자, 컴퓨터가 컴퓨터끼리 통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시스템 구성은 처리 기능까지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단말 장치간 송수신을 하는 상황에서 단말 장치는 단순한 입출력 기반으로 해서 처리도 약간 할 수 있지만 처리계는 여기에다 두고 단말 장치는 DTE 해서 터미널. 정말 단어 그대로 터미널로 보고 있겠다. 종단 장치. 그죠? 네. 끝단, 종단. 장치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똑똑한 터미널이 아니고 더미 터미널이에요. 저희가 얘기하는 시험 수준의 범위에서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선을 탑니다. 통신망을 탄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료가 망을 타고 도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또는 자료가 망을 타고 도착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데이터는 주던지 갔던지 목표점에서 데이터로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내니까 받고요. 보내니까 여기서 받죠. 방향성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이 중요한 거죠. 중간. 이 중간은 전송 매체를 타고 데이터가 이동을 어떤 신호, 시그널 모습으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시그널. 데이터가 신호로 바뀌었다가 신호가 데이터로 오고 데이터가 신호로 바뀌었다 다시 한번 터미널에 전달된다는 거죠. 자, 이 데이터 신호는 아날로그일 수도 디지털일 수도 있고요. 얘는 아날로그도 있을 수 있고 디지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전송계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가 신호 변환을 합니다.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변환을 하는 장치를 DCE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서킷 이큐먼트. 그쵸? 그러면 여기서 신호로 바뀌었다. 받는 쪽에서 다시 데이터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DCE가 두 끝단에 있는 거죠. 전송 매체 접단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전송 회선 속의 매체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 제어 장치, 얘는 뭡니까? 어디에 붙어 있어요? 컴퓨터에 붙어 있어요. 통신 제어 기능을 합니다. 제어 신호 발생하겠죠? CCU, 커뮤니케이션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자료가 너무 지금 빨라, 많아,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걸 통신 제어 장치. 여러가 있어, 뭐 이런 것들 통신 제어 장치상에서 하는 거죠, 그죠? 통신 제어 장치, 그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장치 이름 정확하게 아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텍스트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보도록 할 거예요. 이 그림 매우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한번 사진 찍으시고, 자, 텍스트로 넘어갑니다. 자, 왼쪽에서부터 봅시다. 뭐예요? 터미널 나오고 있죠? 자, 터미널이 전송계에 속한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데이터 터미널 이큐먼트 장치입니다. T, 제일 중요한 건 T죠. 그죠? 뭐라고 불러요? 터미널. 뭐라고 불러요? 종단장치. 자, 얘는 사용자가, 유저가 접근하는 터미널인 거예요. 사용자가. 그래서 데이터 입출력 처리하는 장치고요. 입출력하고 전송 제어 기능, 기억 기능이 있는데 이 전송 제어 기능이나 기억 기능은 좀 미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를 해봤더니 야, 입력만 할 수 있는 터미널, 출력만 할 수 있는, 결과만 봐. 그쵸? 그런 터미널이 있고요. 입출력 공용 터미널 장치. 얘가 조금 더 똑똑하겠죠? 네. 그러면 작업 처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처리 기능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마트가 있고 더미가 있어요. 바보 같은, 그죠? 예. 자, 더미 작업 처리 불가. 자, 머리가 떨어져, 비지능, 그죠? 단말 장치. 저희가 지금 이 통신 시스템계에서 봤을 때, 언급할 때 가장 적합한 터미널 장치는 더미 터미널 형식을 간주하고 설명을 할 겁니다. 너무 스마트적으로 생각하면 얘를 컴퓨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분명히 컴퓨터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건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시험에서의 관점을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는 뭐요? 전송계가 아니고 처리계다. 저희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터미널은 뭐? 전송계 끝단이다. 바보 같아요. 그렇죠? 네, 더미 터미널 간주하고 얘기합시다. 이게 이론과 벌셔스, 실제의 약간의 갭이 있는 거죠. 현실과. 자, 그러면 전송계의 그 다음 단에 뭐가 있었습니까? 신호 변환 장치. 별. 그나마 일장에서 좀 그래도 수업을 들을만 하다. 시험 문제 아직까지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신호 변환 장치예요. 예전에는 미친 듯이 이 모뎀에 대한 설명을 디테일하게 종류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기출에서는 언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너무 지난 옛날 기술로 됐기 때문에 모뎀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리고 사라진 흔적이 최신 기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옛날 1999년 기출문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신호 변환 장치 별 5개 칩시다. 그나마 통신 시스템의 개념에서 우리가 볼 이유가 있는 장이죠. 자, 데이터 서킷 이큐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신호 변환,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는 신호에서 데이터를 변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말 장치나 컴퓨터의 데이터 통신 회사에서 신호 간의 변환을 수행하는 장치. 자, 별명 있죠?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 똑같이 DC인데 데이터 서킷 똑같죠? 터미널 이큐먼트. 터미널자가 붙어요. 그죠? 라고도 합니다. 회선 종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시. 통신망. 전송 매체가 송신, 수신 단에 있다 그러면 이 매체의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그림에 DCE. DCE. 양 끝단에 있어야만 하는 거지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전화, 모뎀, 코덱, DSU 네 가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선을 타기 전에 신호가 될 텐데 데이터가 이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예요. 다시 한번 그림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분류의 기준은 전송 매체에 있습니다. 자, 전송 매체는 유선, 무선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유선, 무선이 아니고 아날로그, 회선, 과, 디지털, 회선으로 먼저 구별을 할게요. 아날로그 회선과 디지털 회선. 아날로그 회선은 회선 이름으로 따지자면 PSTN 전화망, 자, 공중 데이터망, 이런 망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아날로그 회선에는 아날로그 시그널, 신호가 왔다 갔다 거려요. 자, 디지털 회선에는 뭐예요? 데이터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가 왔다 갔다, 신호가 이 회선망의 매체를 탄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신호를 실는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전송 매체를 구별을 먼저 아날로그 회선과 디지털 회선으로 해보자라는 거죠. 아날로그 회선. 그죠? 아날로그 회선에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회선이 있으면 아날로그 신호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날로그 신호이죠. 그쵸? 자, 그러면 디지털 회선. 저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송계의 DCE 장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디지털 신호. 옆으로 그리니까 이게 삐뚤네. 그쵸? 네. 이런 신호. 자, 송신 측이 있고요. 수신 측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료를 보내고 받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보내고 받습니다. 자, 그럼 송신 측의 데이터가 아날로그 데이터예요. 여러분 전화기 드세요. 자, 아날로그 데이터죠. 아날로그 데이터가 목소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신 측에서 그대로 받아야죠. 아날로그 데이터로. 이 사이에 있는 일이에요. 아날로그 데이터와 아날로그 데이터. 어떻게 오냐고요? 중간에 바로 데이터가 아날로그 신호로 바뀔 수가 없으니 중간에 전화기를 드는 거죠. 자, 전화기 말을 합니다. 송신기. 목소리 들어가는데 송신기. 자, 그러면 전화기 들었죠? 목소리 들립니다. 수신기. 같이 붙어있죠, 송수신기는. 그죠? 네. 자,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가 송신기를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변하고 걔가 다시 수신기를 통해서 목소리로 아날로그 데이터로 보내죠. 자, 이때 여기 전화기 뭐요? D, C, E. D, C, E. 신호 변환 장치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고리짝적입니다. 얘 PSTN이죠. 전화망을 이용해서 옛날에 PC 통신을 했어요. 자,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자료들은 뭐예요? 디지털.
데이터죠. 자, 걔가 뭐예요? 가야 돼. 뭘 타고? 아날로그 회선을 타고. 이때 뭐요? 모뎀 설치했어요. 모뎀. 띠띠 해가지고 모뎀 설치했는데, 자, 그 모뎀이 타고 가고, 자, 변합니다. 상대 측에서도 PC 통신하는 상대 측으로 데이터를 전달을 해줘야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디지털 데이터는 디지털 데이터로 도착을 해야 돼요. 여기저기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보내는 자료와 받는 자료 일치해야 되고 중간에 선 타는 게 달리고 도와주는 장치가 신호 변환 장치이고 이때 모뎀. 자,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는 동작 뭐라고 얘기하면요? 변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데이터가 되는 걸 복원, 복조라고 합니다. 모듈레이터, 디모듈레이터 기능이 합해진 게 뭐예요? 모뎀, 모듈레이터, 디모듈레이터, 모뎀 합성어입니다. 변복족이에요, 얘는. 장치. 예전에 이거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디지털 회선으로 이제 통신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똑같이 아날로그 데이터 하지만 통신선 전화선이 아니고 그쵸? PSDN이라는 디지털의 데이터 회선을 사용을 해가지고 목소리를 보내기 시작하죠. 그럼 여러분은 다시 수신 측에서 아날로그 데이터가 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뭐 PCM이라는 신호 변환 기술이 사용이 되겠지만, 자, 이때 사용하는 장치가 뭐예요? 코덱. 여러분은 코덱을 소프트웨어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코덱 원래 유니트 장치예요. 그래서, 코덱 하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코더와 디코더 장비 해서 여러분이 핸드폰 보시면 그 말하는 부분 끝단에 보시면 동그랗게 빵꾸나 있어요. 그 구멍 속에 코덱 장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코덱에 의해서 아날로그 데이터가 디지털 신호로 변하고 저쪽 코덱을 보통 얘기하는 거죠. 보코아 기술이죠. 해서 여러분은 목소리를 다시 복조해서 들으실 수 있는 거죠. 복원해서. 자, 그러면 당연히 디지털 마지막 하나 디지털 데이터 힘내시고 자,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DDD입니다. 그래서 장비 이름도 D자 붙여요. DDD, DSU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경우의 수 확인하시고요. 정리하시면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이 내부 기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보시면 저희요. DCE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죠. 4가지 상황.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망으로 실는 신호가 뭐고 나는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변환하느냐에 따라서 DC 나왔습니다. 자, 화면 한번 정리하시고 얘가 시험 문제에 최신 기출에서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기반이 된 게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송계 신호 변환 장치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통신 제어 장치라는 건 뭐냐? 컴퓨터 단에 붙은 거죠. 그래서 CCU, Communication Control Unit이라고 나와 있죠. 이놈의 C만 보면 컨트롤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감 잡으시고. 자, 전송회선과 컴퓨터 사이에 처리계와 전송계 사이에 붙어 있고요. 컴퓨터를 대신해서 전송 관련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그렇죠? 그래서 전송 제어, 동기 제어, 오류 제어 하는구나. 통신 제어 장치 CCU입니다. 자, 이 단말 장치는 스마트라고 얘기합시다. 스마트 터미널인 경우를 얘기를 가정을 하고 여기서는 처리계가 있는 컴퓨터에서
CCU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예, CCU를 통해서 모뎀으로 해서 망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통신 매체를 타는 거죠. 그죠? 모뎀이 뭐예요? 여기 꼭 모뎀은 아니에요. DCE 장치이죠. 그래서 컴퓨터. 여기 딱 끊으면 다시 왼쪽 오른쪽 한번 입체적으로 바꿔본 거예요. 얘가 뭐예요? 처리계. 얘가 전송계죠. 전송계 끝단에 있기 때문에 뭐를 해요?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끝. 컨트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전송계에 맞춰지고 전송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분류를 한번 해봤던 시험 문제가 있어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방금 CCU,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닛 봤죠? 끝단에. 그렇죠? 자, 그래서 통신 제어 기능을 한다. 자, 컴퓨터와 단말기 간에 또는 다른 주 컴퓨터 간에. 자, 그 다음에 CCP라는 프로세서가 붙는 게 있어요. 자, CCU와 마찬가지입니다. 통신 제어 기능 수행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제어 부분까지도 관여를 해서 컴퓨터의 부담, 통신 기능에 대한 부담을 뚝 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 전처리기가 한 두세 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전 한자로 나와 있네? 영어가 더 나아. 프론트, 앞에. 자, 통신 시스템의 앞단에서 대표로 딱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제어할래. 자, 중앙 제어 장치 전단에 위치하여 그죠? 통신 기능을 전담하는 장치. CPU 부담을 팍 줄입니다. 좀 더 전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속 회선으로 연결되기 전에 메시지를 조립 분해하거나 메시지 검사하거나 통신 회선 제어 장치와 관련된 제어 기능을 좀 더 전적으로 전담해서 앞단에서 막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 처리기 FEP 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뭐요? 통신 제어 장치 종류 중에 하나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전송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시험에 나오는 수준에 입각해서 배웠어요. 더 깊이 공부하시는 건 오바입니다. 최신 기출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처리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죠? 뭐 하드웨어 알고 계시고 그죠? 여기 이제 통신 장치들이 많이 깔리겠죠. 주변 장치에 통신 장치들이 깔리는 거고, 그죠? 소프트웨어, 운영체계와 통신 소프트웨어. 근데 이제 얘는 컴퓨터요. 처리계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컴퓨터. 라고 보시면 그게 끝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추가 슬라이드 해서 DT와 DC 접속 규격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전송계 중에서 DTE와 DC를 연결하는 접속 규격이 자, 서로 다른 하드웨어인 단말 장치, 기계와 회선 종단 장치 DCE. 자, 회선 종단 장치가 뭐예요? 저희는 이 회선 종단 장치를 신호 변환 장치. 옛날 같으면 그냥 모뎀이라고 제가 처리하고서 넘어가요. 근데 이제 요즘 모뎀은 지는 시대 안 나오니까 신호 변환 장치로 해주시는 게 명확합니다. 자, 그래서 접속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시험 문제 수준은 자, 하위단에서 물리적인 관점에서 기계적, 정기적, 기능적, 절차적인 특성을 맞춰 놓는 거죠. 약속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기계는 뭐고, 전기는 뭐고, 기능은 뭐고, 절차적 특징은 한번 보시면 되는 거지 너무 깊이 있게 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 기계적은 핀수 맞추는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 정기적은 전압 맞추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리적인 연결 규정이긴 한데 기계적, 정기적. 기능은 RS232C라는 주요 핀 이름처럼 데이터 제어 타이밍과 같은 기능을 규정을 하는 거죠. 자, 나눠 놓는 거죠. 한 번의 약속이 아니고 되게 꼼꼼한 거죠. 그리고 순서 정해 놓는 거 해서 접속 규격에서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맞춰줘야 되는구나. 가 시험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는 전산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죠.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그죠? 전반적인 이론 베이스를 기본으로 하는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죠? 예, 시험 수준을 맞춰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약속은 그쵸? 뭔가 권위 있는 데에서 정해줘야지 그 수준에 맞춰서 공증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ITUT라는 국제기구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DT와 DC의 접속 규격을 V 시리즈와 X 시리즈로 해서 체계화해놨어요. 체계화해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V 시리즈에서는 자, 통신망이 T망, 전화망, 아날로그망이죠. 그때는 V.24와 관련된 접속 규격으로 기능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해놨어요. 하지만 지는물이죠. 저희는 데이터망, PSDN망을 중심으로 DT와 DC의 접속 규정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X 시리즈가 시험 문제에 더 많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저희는 프로토콜에서 X.25, X.25의 패킷 전송을 위한 DT 접속 규격을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자, DT와 DC의 X.25 패킷 때문에 우리가 좀 더 X 시리즈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는 거고요. 자, 보세요. X.21, X.24, X.400 과거에는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얘네들은 다 뭡니까? 아날로그망이기 때문에 공중 데이터망에서 따져주는 거에서는 그쵸? 네. 일단 아날로그망인지 디지털망인지 구별하시고 X.25의 좀 더 하위망단에서의 접속 규격인데 너무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고 X.25는 중요하다. 뒤에서 또 나옵니다. 정말 옛날에는 MHS라고 해서 메시지 핸들링 서비스 해가지고 X.400에 대해서 나온 적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기구 말고 다른 기구에서 RS232C가 워낙 많이 사용했던,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했던 망이니까 시험 문제 접속 규격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한번 나왔어. PSTN인데도 나왔어. 그죠? 정기단체에서 규정을 했고요. ISO의 2110도 접속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여전히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 스타일은 이거예요. ITUT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X 시리즈 중에서 XX네. 자, 공중 데이터 네트워크 PSTN에서 동기식 전송을 위한 접속 규격. 뭐와? DT와 DC의 X.25 끝. 자, 그러면 오바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 RS232C 여러분이 너무 기출문제 폭을 심하게 넓게 잡고 계신 분들 위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RS232C 커넥션은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해요. 자, 이 문장은 시험에서 실제적으로 언급했던 표현입니다. 자, DT와 DC 사이의 접속 규격, 인터페이스 서로 다른 걸 맞춰주는데 RS232가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변복조 장치를 단말 장치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표준 규격이고요.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 DC와 DT 정기적, 기기적으로 연결한다. 똑같은 얘기인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서는 RS232가 마지막에 나왔을 땐 이렇게까지도 나왔어요. 자, 이 케이블, RS232C 스탠다드 케이블은 몇 핀? 25핀. 이런 건 나오면 맞아야 될까요? 그렇죠? 자, 틀려야 될까요? 고민을 하시겠죠. 그렇죠? 네. 기출문제, 고문제 자체가 나온다면 맞으시고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공부하시는 건 오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잭이름 많이 보셨죠? 이 모양에서 다 아실 필요는 없고 1, 2, 3, 4, 5, 6, 7, 8, 9가 나와 있는데 자, 2번 핀 송신 데이터 신호 취급하고요. 3번 핀은 수신 데이터. 자, 2번 핀 그렇죠? 송신 데이터. 3번 핀 수신 데이터. 총 25개 핀까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고 자,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름은 어떻게 다 알아. 그렇죠? 네. DTR, DSR, RTS, CTS, DCD, TXD, RSD. 자, 저라면 예 보겠네. 자,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기능 2번 핀이라고 앞에서 배웠죠? 수신하는 기능 3번 핀.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트랜스미트, 보낸다, 전송, 리시브, 받는다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뭐 기본 영어 단어 줄여놓은 건데 이거는 그냥 익숙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슬라이드 의미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역사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시스템을 분류를 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처리 형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된 얘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운영체제에서도 봤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받습니다. 자, 온라인 시스템, 온라인 켜져 있다. 어디에? 네트워크망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회선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오프라인. 오프. 그렇죠? 네. 자, 오프라인은 저장을 해놔야 돼.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 필요해요. 담았다가 이동해야 돼요. 근데 온라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개입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연결되니까. 자, 그럼 일괄, 배치, 일정 양을 모아놓거나 기간을 모아놔서 월급 처리합니다. 자, 실시간은 뭐예요? 리얼타임 시스템, 즉시 처리한다. 얘의 반대죠. 일괄의 반대가 실시간입니다. 자, 근데 실시간 처리를 한다는 건 대부분 온라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리얼타임 시스템은 따로 얘네 둘의 장점을 결합한 시스템이 나오는 겁니다. 얘와 얘가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시분할은 뭐예요?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개가 붙어 있어서 찔끔찔끔찔끔 동시 처리되는 것처럼 공동 사용하는 것처럼 봅니다. 시간을 나눠서 타임 쉐어링 시스템 해서 처리 시스템 형태 봤고요. 자, 발달 과정, 역사. 자, 저희가 배우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정보통신 시스템은 이런 역사상에서 지금까지, 그죠? 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이거 뭐 싸게야? 싸게? 그죠? 싸게는 물건 파는 상업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영어 보십시다. 저랑 보니까 한번 보는 거죠. 혼자 보면 잘 안 돼요. 자, 이게 시험 문제에 아직까지 뭐 다음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는 나오지 않고요. 자, 보기 질문으로 은연중에 아르파넷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그럼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교양 문제입니다. 자, 세미 오토매틱 자동인인데 반쪽짜리 자동이래요. 그라운드 인바이먼트. 자, 미국의 반자동 방공 시스템이고요. 자, 최초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각종 시스템은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최초 때문에 얘네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의미가 있지요. 그렇죠? 자, 최초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 싸게. 반자동이야. 자동이 안 됐어. SAG이고요. SABR이 세미야 얘도. 세미 오토매틱. 자, B가 뭐예요? 비즈니스. 자, 그러면 상업용 시스템 중에서 시스템 전반적으로 통신이 가능하려면 항공기. 비즈니스. B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TSS, MIT에서 개발한 시분할 시스템. 시간 뭐요? T. 타임.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는 아르파넷. 알파넷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르파넷 또는 알파넷. 줄여서 얘기를 하기도 해. 한글로 또는 아르파넷. 스펠링 보시고. 자, 뭐예요? 패킷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X점이어도 패킷 통신망 때문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유선의 최초야. 그럼 뭐예요? 우리 지금 인터넷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알파넷, 그죠?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 효시가 내는 통신 시스템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많이 나온다는 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시험 기출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자, 알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인데요. 실험용으로 개발한 패킷이다. 근데 뭐요? 무선. 여러분 무선 통신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알파넷, 알로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로하예요. 그리고 IBM, 이거 망한 회사인데 자, SNA에서 컴퓨터 간 접속 네트워크 방식 얘기합니다. 자, 역사는 알고 있어야죠. 과목의 역사는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 들여서 통신 시스템 발달 과정 한번 봤고요. 기능사 보시면 나오겠지만 기사, 산업기사에서는 출제 빈도의 영향에 있어서 좀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1장 데이터 통신의 개요를 전반적으로 봐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정말 얕게 용어 중심으로 본 장이었어요, 1장. 이게 통신 과목의 특징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장은 아니에요. 자, 2장부터 얘기를 하면 이제 깊이 있게 통신에 대한 기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통신 어렵지 않습니다. 외워야 할 게 많지 않고요. 흐름을 잘 타시고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게 배우시면. 그리고 기출문제는 과락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자, 핵심 기출 보시고
최신 기출 보시면서 1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2장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1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